평생을 가족과 회사만 바라보며 달려왔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해야 할 일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고 밤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누군가를 위해 움직이는 것이 당연한 삶이었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을 살다 보니 어느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갑니다. 나는 대체 어디에 있었던 걸까? 자식 뒷바라지하고 회사 일에 치이고 부모님 병간호하고 배우자 챙기느라 정신없이 살았는데 정작 그 모든 장면 속에서 나라는 사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은퇴를 하고 나니 그 허탈함은 더욱 선명해집니다. 예전에는 전화벨이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회의가 있다, 보고서를 올려라, 거래처에서 연락이 왔다. 바쁘다는 것이 때로는 지겹기도 했지만 적어도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하루 종일 전화 한 통 없는 날이 부쩍 들었습니다. 밥 한 끼 같이 먹자고 불러주는 사람도 점점 줄어듭니다. 명함을 내밀 일도 없고 누군가 내 이름을 불러주는 순간조차 드물어졌습니다. 그렇게 조용해진 일상 속에서 자신이 작아진 느낌을 받으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예전에는 당당하게 어디든 갈 수 있었는데 이제는 괜히 눈치가 보입니다. 식당에 혼자 들어가는 것도, 모임에서 말을 꺼내는 것도, 자식에게 뭔가를 부탁하는 것도 조심스러워집니다. 내가 민폐가 되는 건 아닐까, 짐이 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하루에도 몇 번씩 스칩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 타인에게 잘해주는 법은 배웠습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는 법, 자식을 사랑하는 법, 직장에서 인정받는 법, 친구와 의리를 지키는 법. 그것들은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몸에 배어 있습니다. 하지만 나 자신을 대접하는 법은 어떻습니까? 나를 위해 시간을 쓰는 법, 나에게 좋은 것을 허락하는 법, 나 스스로에게 수고했다고 말해주는 법. 이런 것들은 한 번도 제대로 배운 적이 없습니다. 돌이켜보면 나를 위한 선택은 언제나 맨 마지막이었습니다. 맛있는 반찬이 있으면 자식 먼저, 새 옷을 살 여유가 생기면 배우자. 먼저 여행을 갈 기회가 있으면 부모님 모시고 먼저. 그렇게 순서를 미루다 보니 결국 나에게는 아무것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남은 것은 달고 다른 몸과 마음뿐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봅니다. 노년의 불행은 과연 어디서 시작되는 걸까요? 돈이 없어서일까요? 건강이 나빠져서일까요? 자식이 찾아오지 않아서일까요? 물론 그런 것들도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깊은 곳에 진짜 원인이 숨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평생 나를 하찮게 여겨온 습관입니다. 남들에게는 정성을 다하면서 정작 나 자신에게는 아무렇게나 대해온 그 오랜 버릇이 노년에 와서 고스란히 대가를 치르게 만듭니다. 이제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 습관에 관한 것입니다. 평생 좋은 사람으로만 살아온 한 분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를 버려왔는지 그리고 이제라도 어떻게 나를 되찾을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이제라도 나를 위해 살 수 있을까요? 그 답을 찾아가는 여정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72세 손자 씨의 하루는 새벽 5시에 시작됩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 시간에 눈이 떠집니다. 예전에는 남편 아침밥을 차리느라 일어났고 그 전에는 자식들 도시락을 싸느라 일어났습니다. 이제는 챙겨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몸의 밴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텅 빈 부엌에 서서 혼자 물을 끓이다 보면 문득 이 긴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 막막해집니다. 순자 씨는 평생 좋은 엄마, 좋은 아내, 좋은 며느리로 살아왔습니다. 시어머니가 편찮으시면 병원에 모시고 다니느라 몇 달을 매달렸고 남편이 사업에 실패했을 때는 새벽까지 식당 설거지를 하며 가게를 지탱했습니다. 자식 셋을 대학까지 보내느라 본인 옷 한 벌 제대로 사입은 적이 없습니다. 늘 가장 싼 것, 가장 낡은 것, 가장 작은 것이 순자 씨의 몫이었습니다. 그래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엄마의 도리이고 아내의 본분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순자 씨의 삶은 어떻습니까? 무릎이 아파서 계단을 오르기가 힘듭니다. 병원에 가봐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택시비가 아까워서 그냥 참고 버팁니다. 집에 있는 파스를 붙이고 약국에서 산 진통제를 먹으며 하루하루를 넘깁니다. 자식들에게 말하면 걱정할까봐, 짐이 될까봐 아프다는 말도 꺼내지 못합니다. 평생 남을 챙기느라 바빴던 사람이 정작 자기 몸 하나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식들의 문제가 생기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큰아들이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하면 없는 돈도 만들어서 보냅니다. 둘째 딸이 아이 봐달라고 하면 아픈 몸을 이끌고 며칠씩 올라갑니다. 막내가 결혼 준비한다고 하면 모아둔 적금을 깨서 보태줍니다. 시댁 제사가 있으면 당연히 음식을 준비하고 친척들 모임이 있으면 당연히 참석합니다. 당연히. 순자 씨의 인생에서 그 단어는 늘 남을 향해 있었습니다. 정작 본인을 위해 쓴 돈이 얼마인지 물으면 순자 씨는 대답하지 못합니다. 기억나는 것이라고는 10년 전에 산 싸구려 내복 한 벌이 전부입니다. 그마저도 아들 생일 선물 사고 남은 돈으로 억지로 산 것이었습니다. 여행 한번 가본 적 없고 취미 하나 없고 친구 모임에 나가 본 것도 손에 꼽습니다. 늘 시간이 없었고 늘 돈이 없었고 늘 나보다 급한 일이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족 단체 대화방의 메시지는 줄어듭니다. 예전에는 자식들이 이것저것 물어보기도 하고 안부를 묻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필요한 말만 오갑니다. 명절이 다가오면 어김없이 올라오는 메시지는 한결같습니다. 엄마, 올해는 좀 바빠서 못 갈 것 같아요. 이해해주세요. 순자 씨는 괜찮다고 답합니다. 늘 그래왔듯이 괜찮다고, 바쁜 거 아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그러고는 혼자 남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켜고 멍하니 앉아 있습니다. 순자 씨의 이야기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지금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평생 남을 위해 헌신한 사람일수록 노년에 가장 먼저 버리는 대상이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남에게는 아낌없이 주면서 정작 나에게는 가장 인색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것이 얼마나 잔인한 일인지 우리는 미처 깨닫지 못한 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순자 씨에게 어느 날 작은 변화의 계기가 찾아옵니다. 그것은 아주 사소한 한마디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날은 동네 복지관에서 열리는 무료 강의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순자 씨는 평소 그런 곳에 잘 가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내가 가서 뭘 배우겠나 싶었고 젊은 사람들 틈에 껴서 민폐가 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무릎도 조금 나아진 것 같고 집에 혼자 있기가 유난히 적적해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강의 주제는 노년의 마음 건강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강사는 순자 씨보다 조금 젊어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차분한 목소리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청중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누군가에게 고맙다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자식에게서, 배우자에게서, 부모님에게서. 그런 말을 들을 때 기분이 어떠셨습니까? 여기저기서 고개를 끄덕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강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나 때문에 행복했다고 말해줄 사람 말고 나 스스로에게 고맙다고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순자 씨야말로 정말 수고했다. 순자 씨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자기 자신에게 말해보신 적이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강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순자 씨는 가슴 한쪽이 뜨끔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생각해보니 평생 누군가에게 미안하다는 말은 수없이 했습니다. 자식들에게 더 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남편에게 좋은 아내가 되지 못해서 미안하다. 시어머니에게 부족한 며느리라서 미안하다.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신에게는 한 번도 그런 말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수고했다는 말도, 고맙다는 말도, 잘했다는 말도. 강사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는 남에게는 참 쉽게 위로의 말을 건넵니다. 친구가 힘들어하면 수고했다고 말해주고, 자식이 실패하면 괜찮다고 안아줍니다. 그런데 왜 나 자신에게는 그렇게 못할까요? 왜 나에게만은 항상 부족하다고, 더 잘해야 한다고, 아직 멀었다고 채찍질만 할까요? 순자 씨는 그 말에 이상하게 목이 메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나 자신에게 다정한 말을 건넨 적이 없었습니다. 늘 더 잘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늘 부족하다고 생각했고, 늘 내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식들이 잘 되면 그건 자식들 덕이고, 일이 잘 안 되면 그건 내 탓이었습니다. 그 불공평한 저울질을 평생 해왔던 것입니다. 강의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순자 씨는 천천히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비참하다고 느끼는 것이 정말 자식들이 매정해서일까? 돈이 없어서일까? 건강이 안 좋아서일까? 아니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평생 나를 가장 하찮게 취급해 온 사람이 바로 나 자신이었다는 사실. 남들은 나를 함부로 대한 적이 없는데 정작 내가 나를 함부로 대해왔다는 사실. 그 깨달음이 가슴을 세게 쳤습니다. 노년의 자존감은 타인이 나를 어떻게 대접해 주느냐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에서 시작됩니다. 남들이 나를 존중해 주기를 바라면서 정작 나 자신은 나를 존중하지 않았다면 그 모순 속에서 행복을 찾기란 불가능합니다. 순자 씨는 그날 처음으로 그 진실과 마주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무엇을 어떻게 바꾸어야 할까요? 여기서 잠시 멈추고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정리해 봅니다. 이제 남은 인생은 남이 아니라 나를 먼저 대접해야 합니다. 이 말이 어쩌면 너무 당연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렇게 살아오셨습니까? 돌이켜보면 우리는 늘 남을 먼저 챙기고 나는 맨 나중으로 미뤄왔습니다. 그것이 미덕이라고 배웠고 그것이 어른의 도리라고 믿어왔습니다. 문제는 그 습관이 노년까지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그래도 체력이 있고 기회가 있고 시간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그때 나를 챙기겠다고 미뤄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나이가 들어보니 어떻습니까? 체력은 예전 같지 않고 기회는 점점 줄어들고 시간은 생각보다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습관처럼 남을 먼저 챙기고 나는 맨 마지막에 둡니다. 그대로 계속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평생 해오던 대로 남의 눈치를 보며 좋은 사람이라는 타이틀을 유지하며 자신을 뒷전에 두는 삶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당장은 갈등이 없고 누구에게도 미움받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서서히 지쳐가는 몸과 마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희생, 결국 나만 손해보는 관계들. 순자 씨가 걸어온 길이 바로 그 길이었습니다. 다른 길도 있습니다. 오늘부터 작은 것부터 바꿔보는 것입니다. 시간을 쓰는 방향을 조금씩 틀어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타인에게 9을 주고 나에게 하나를 주었다면 이제부터는 타인에게 5, 나에게도 5으로 균형을 맞춰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기심이 아닙니다. 내가 건강하고 단단해야 남에게도 진심으로 좋은 것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텅 빈 컵으로는 누구에게도 물을 따라줄 수 없습니다. 돈 쓰는 방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에게, 손주에게, 친척에게 쓰는 돈은 아깝지 않으면서 정작 나를 위해 쓰는 돈은 왜 그렇게 아까울까요? 병원비조차 아끼면서 왜 남의 경조사비는 빠지지 않을까요? 그 불균형한 지출이 결국 내 몸과 마음을 갉아먹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나에게 쓰는 돈은 낭비가 아니라 투자입니다. 그것이 건강을 위한 것이든
배움을 위한 것이든 작은 즐거움을 위한 것이든 말입니다. 말 한마디도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남에게는 괜찮다고 잘했다고 수고했다고 쉽게 말합니다. 그런데 왜 나에게는 그런 말이 그렇게 어려울까요? 왜 나에게는 부족하다고 못났다고 그게 뭐 대단하냐고 깎아내리는 말만 할까요? 오늘부터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스스로에게 다정한 말을 건네보시기 바랍니다. 거창한 말이 아니어도 됩니다. 그래도 여기까지 잘 버텼다. 수고했다.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예전처럼 자신을 맨 마지막에 둘 것인지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내 편이 되어줄 것인지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나를 대접하지 않으면서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것은 씨앗을 심지 않고 열매를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부터 그 씨앗을 심어야 할 때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를 대접할 수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원칙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남은 인생에서 나를 대접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봅니다. 추상적인 마음가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 삶에서 적용할 수 있는 원칙이 필요합니다. 순자 씨가 폭지관 강의를 듣고 돌아온 뒤 조금씩 실천해 나간 것들을 바탕으로 5가지 원칙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시간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하루 24시간 중에서 최소한 1시간만큼은 오롯이 나만을 위해 쓰겠다고 정하는 것입니다. 그 시간에는 누구의 부탁도 받지 않고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습니다. 산책을 해도 좋고 책을 읽어도 좋고 그냥 창밖을 바라보며 차 한 잔을 마셔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시간만큼은 나를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순자 씨는 처음에 30분부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아무것도 하지 않고 베란다에 앉아 햇살을 받는 시간. 그것이 하루를 버티는 힘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몸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아픈 곳을 그냥 참고 버티지 않는 것입니다. 병원에 가야 할 때 택시비가 아깝다고 미루지 않는 것입니다. 순자 씨는 무릎이 아픈데도 몇 달을 버텼습니다. 자식 병원비는 대신 내주면서 정작 본인 몸에는 돈을 쓰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그러지 않기로 했습니다. 남의 건강을 챙기듯 내 몸에도 예산을 배정합니다. 정기검진을 받고 아프면 참지 않고 병원을 찾습니다. 내 몸은 누가 대신 아파줄 수 없습니다. 세 번째는 말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하는 말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뭐 그렇지 뭐, 나는 원래 안 돼, 이 나이에 뭘 더 바라겠어. 이런 말들이 습관처럼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말들은 자신을 조금씩 갉아먹습니다. 오늘부터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스스로에게 다정한 말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여기까지 잘 버텼다. 오늘도 수고했다. 대단하지 않아도 괜찮다. 그 작은 말 한마디가 마음의 빈자리를 채워줍니다. 네 번째는 관계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모든 관계가 다 소중한 것은 아닙니다. 만날 때마다 기운이 빠지는 사람이 있고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를 소모시키는 관계는 조금씩 거리를 두고 나를 존중해주는 사람에게 시간을 더 쓰는 것이 필요합니다. 연락처를 정리하는 것도 자기 대접의 한 방법입니다. 의무감으로 유지하는 관계, 체면 때문에 끊지 못하는 관계, 그런 것들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계의 숫자가 줄어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5번째는 돈 쓰는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지출, 체면을 위한 지출은 줄이고 나를 성장시키고 회복시키는 지출은 늘리는 것입니다. 배움을 위한 작은 비용, 취미를 위한 작은 투자, 혼자 떠나는 짧은 여행. 이런 것들은 낭비가 아니라 나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평생 남에게만 선물하고 살았다면
이제는 나에게도 선물할 차례입니다. 그것이 노년의 진짜 사치입니다. 순자 씨는 이 원칙들을 한꺼번에 다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것부터 하나씩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죄책감이 들기도 했습니다. 평생 몸에 밴 습관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그 변화가 일상에서 어떻게 나타났는지 다음 이야기에서 구체적인 장면들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원칙을 세우는 것과 실제로 삶에서 적용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머리로는 알겠는데 막상 상황이 닥치면 예전 습관이 튀어나옵니다. 순자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원칙을 정한 뒤에도 수없이 흔들렸고 실패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아주 천천히 작은 변화들이 쌓여갔습니다. 예전의 순자 씨를 떠올려 봅니다. 손주가 놀러 온다고 연락이 오면 몸이 아파도 어김없이 준비를 했습니다. 장을 보고 음식을 만들고 집을 치우고 손주가 좋아하는 간식을 사놓았습니다. 손주가 돌아간 다음 날에는 어김없이 몸살이 났습니다. 며칠을 누워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도 좋은 할머니라는 소리를 듣고 싶었고 자식에게 민폐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기 몸을 갈아 넣어서라도 그 타이틀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손주가 온다고 연락이 오면 먼저 자신의 몸 상태를 점검합니다. 무릎이 많이 아프거나 컨디션이 좋지 않으면 솔직하게 말합니다. 이번 주는 할머니가 병원 가는 날이야. 다음에 오렴. 처음 그 말을 꺼낼 때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나쁜 할머니라는 소리를 들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의외로 담담하게 알겠다고 했고 손주는 다음에 또 가면 되지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세상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 경험이 순자 씨에게 알려준 것이 있습니다. 내 몸을 지키는 것이 결국 가족을 덜 힘들게 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억지로 손주를 봐주다가 쓰러지면 결국 자식들이 더 큰 짐을 지게 됩니다. 건강할 때 솔직하게 거절하는 것이 나중에 병원 신세 지는 것보다 모두에게 나은 선택입니다. 그 단순한 진실을 72년 만에 깨달았습니다. 돈 쓰는 방식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동네 모임에 나가면 늘 밥값을 다 냈습니다. 먼저 계산대로 가서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는 늘 씁쓸했습니다. 왜 나만 매번 내야 하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습니다. 체면이 있으니까, 어른이니까, 원래 그래왔으니까. 이제는 다릅니다. 오늘은 각자 계산하실까요? 하고 웃으며 말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혹시 쪼잔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걱정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그렇게 하니 오히려 서로가 편해졌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자는 말이 더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관계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담 없는 관계로 이어졌습니다. 병원도 미루지 않게 되었습니다. 무릎이 아프면 예약을 잡고 검진 시기가 되면 빠지지 않고 갑니다. 처음에는 그 돈이 아까웠습니다. 자식들 용돈 줄 돈으로 내 병원비를 쓴다는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내가 건강해야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는다. 지금 병원비 5만 원이 나중에 입원비 500만 원을 막아준다. 이런 작은 장면 변화들이 하나둘 쌓여갔습니다. 남에게 맞추던 인생에서 나를 존중하는 인생으로 방향이 조금씩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아직도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자식에게 부탁을 받으면 거절하기가 어렵고 오랜 습관이 불쑥 튀어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아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면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그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간, 몸말, 관계, 돈을 어떻게 다르게 쓸 것인지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의 바탕에는 하나의 태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평생 나를 미워하고 깎아내리던 습관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순자 씨가 가장 오래 걸린 것도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순자 씨는 평생 자신을 탓하며 살아왔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내가 부족해서 그렇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자식이 잘 되면 그건 자식 복이고 자식이 힘들면 그건 내가 잘못 키워서라고 여겼습니다. 남편이 사업에 실패했을 때도 시어머니가 불평을 쏟아낼 때도 순자 씨는 늘 자기 탓을 했습니다. 그것이 착한 사람의 도리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과연 진실일까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것은 진실이 아니라 습관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워왔고, 그렇게 살아야 욕먹지 않을 것 같았고, 그렇게 해야 가정이 평화로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자기 탓으로 돌리는 것이 익숙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습관은 순자 씨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 습관을 더 이상 진실처럼 믿지 않기로 했습니다.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고 모든 일에 책임질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순자 씨가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저 인생이 뜻대로 되지 않는 순간들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것을 온전히 자기 탓으로 돌리는 것은 정당한 것이 아니라 잔인한 것입니다. 여기까지 살아온 것만 해도 이미 대단한 일입니다. 수많은 위기가 있었고 상처가 있었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모두 견디고 오늘까지 버텨온 것입니다. 나는 왜 더 잘하지 못했을까 하고 자책하는 자리에 이만큼이나 버텨준 나에게 고맙다는 말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스스로에게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나를 대접하는 것은 이기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늦게라도 나를 한 인간으로 인정해주는 일입니다. 평생 남들에게만 그렇게 해왔던 것을 이제는 나에게도 해주는 것입니다. 남에게는 실수해도 괜찮다고 말하면서 왜 나에게는 그 말을 못할까요? 남에게는 쉬어도 된다고 말하면서 왜 나에게는 쉬는 것이 죄처럼 느껴질까요? 이 대목에서 많은 분들이 가슴 한쪽이 울컥해지실 것입니다. 사실은 누구보다도 존중받고 싶었던 사람이 바로 자신이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평생 남을 존중하고 남을 배려하고 남을 챙기면서 정작 가장 존중받고 싶었던 마음은 꾹꾹 눌러왔습니다. 그 마음이 이제야 수면 위로 올라오는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그 마음을 느끼는 것이 시작입니다. 평생 눌러왔던 것을 한 번에 풀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부터는 그 마음을 외면하지 않으면 됩니다. 나도 존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 나도 쉬어도 되는 사람이라는 것, 나도 행복해도 되는 사람이라는 것. 그 사실을 조금씩 받아들여가면 됩니다. 순자 씨의 눈빛이 달라진 것은 바로 그 지점에서였습니다. 예전에는 늘 무언가에 쫓기는 듯한 눈빛이었는데 이제는 조금 평온해졌습니다. 완전히 달라진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긴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나를 대접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무엇이 달라지는지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이야기도 실천하지 않으면 그냥 이야기일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마치며 딱 두 가지만 부탁드리려 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하루 중에 나를 위해 쓰는 시간 30분을 만들어 보시라는 것입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차를 한 잔 마셔도 좋고, 짧은 산책을 해도 좋고, 밀려두었던 병원 예약 전화를 해도 좋습니다.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니고, 무엇을 해내기 위한 것도 아닌 오롯이 나만을 위한 시간입니다. 이것이 자존감 연습의 첫걸음입니다. 작아 보여도 20-30분이 쌓이면 삶의 방향이 바뀝니다. 두 번째는 종이에 한 줄만 적어 보시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에서 나는 나를 이렇게 대접하겠습니다. 하고 쓴 뒤 그 옆에 여러분만의 약속 한 가지를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아프면 참지 않고 병원 가겠습니다. 하루에 한 번 나에게 수고했다고 말하겠습니다. 나를 소모시키는 관계는 거리를 두겠습니다.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글로 적는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으로만 생각한 것은 쉽게 흐려지지만 글로 적은 것은 남습니다. 가능하다면 그 약속을 어딘가에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수첩에 적어두어도 좋고 냉장고에 붙여두어도 좋고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스스로에게 증인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혼자만의 다짐보다
누군가와 나눈 다짐이 더 오래 지속됩니다. 여러분이 적은 그 한 줄이 앞으로의 날들을 조금 다르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처음에 던졌던 질문을 다시 떠올려 봅니다. 노년의 불행은 어디서 시작되는가?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 건강이 나빠서도 아니고, 자식이 찾아오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가장 깊은 원인은 평생 나를 하찮게 여겨온 습관입니다. 그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아무리 조건이 좋아져도 행복해지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그 습관을 바꾸면 지금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순자 씨는 여전히 완벽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흔들릴 때가 있고 옛날 습관이 튀어나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제는 방향을 알고 있습니다. 나를 먼저 대접해야 한다는 것, 그것이 이기심이 아니라 최소한의 예의라는 것, 내가 나를 존중해야 남도 나를 존중한다는 것. 그 사실을 알고 나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평생 남을 위해 충분히 고생하셨습니다. 가족을 위해, 회사를 위해, 사회를 위해 헌신하셨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 살아도 괜찮은 시간입니다. 그것은 배신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땅히 받아야 할 몫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날들이 누구보다 여러분에게 따뜻한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스스로에게 다정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